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뉴욕 증권시장 11월 16일 오전 11시 21분을 기준으로 오늘 시황과 오늘의 핵심 이슈 탑5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S&P 500은 타겟이 소매업 주가 하락을 주도함에 따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단기 채권 시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뉴 엣지 웰스 CIO가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S&P 500은 투자자들이 소매주를 압박한 타겟의 우울한 연휴 분기 업데이트에 무게를 주면서 하락했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는 마지막으로 0.6%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3% 하락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평평한 선과 씨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족들이 소매업체를 위한 올해의 가장 큰 쇼핑 시즌으로 향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처리함에 따라 타겟이 판매 감소를 보고한 후에 나왔습니다. 이 경고는 주식에 부담을 주었고 타겟은 5월 이후 최악의 날인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드밴스드 오토 파트즈 및 타겟은 두 자릿수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메이시즈, 콜스, 노스르담 및 갭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KKM 파이낸셜의 설립자인 CEO는 소매업의 변동성이 큰 수익 시즌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과 전문 소매점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소매점 노출에 까다롭고 특별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월간은 화요일 S&P 500 지수가 0.87%, 다우 지수가 56.2포인트 0.17%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5% 급등했고 이번 주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유일한 주요 평균 지수입니다. 소매 물가를 측정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지난주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이어 주식은 현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S&P 500은 6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모든 주요 평균 지수는 상승세로 한 달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 후퇴가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시티팍 인베스트먼트 CEO인 아담 사라는 단기적으로 시장은 매우 확장되었으며 최근 랠리를 처리하고 소화하기에는 기한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함께 오늘의 핵심 이슈 탑5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도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We can trade it for you wholesale. 도매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화요일 예상보다 부드러웠고 이는 주식을 소폭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은 이번 주 지금까지 S&P 500과 다우를 능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화요일에 보고된 월마트와 홈디포, 수요일에 보고된 타겟과 루이즈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의 최신 수익 데이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으로 향하는 혼합 가방입니다. 월마트와 홈데포의 주식은 보고서 이후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타겟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로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불투명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타겟의 휴일 경고, 타겟의 할리데이 워닝, 타겟이 되었습니다. 타겟을 위한 좋은 뉴스는 타겟은 원치 않는 상품 더미를 제거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타겟의 나쁜 뉴스는 인하 및 기타 수단을 통한 비용은 가장 최근 분기 이익에 크게 부담을 주어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습니다. 타겟의 추악한 소식, 어그리 뉴스는 이러한 모든 통관 품목에도 불구하고 타겟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판매가 둔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네거티브 영향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소매업체에게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휴일 쇼핑 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경쟁사인 월마트의 화요일 긍정적인 수입 보고서 이후 타겟과 CEO인 브라이언 코넬에 대한 압박은 이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타겟이 주가 하락을 이끄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타겟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 아마존이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스타트에서 잡 컷. 아마존은 언론 매체가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이 10,000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보도한 후 이번 주에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고의 첫 번째 물결은 회사의 알렉사 사업부와 루나 클라우드 게임 사업부를 강타했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소매 및 인사 조직의 인력도 줄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마존의 감원은 다른 기술 회사도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세일즈포스 및 기타 여러 회사는 팬데믹 대유행 초기에 큰 성장을 보인 후 최근 몇 주 동안 정리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리세션에 대비한 모든 대형 기업들은 인원 감축이 살아남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인원 감축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끌고 가는 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 폴란드에서 미사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Missiles kills 2 in Poland. 화요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폴란드에서 미사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에 어제 마켓이 마감을 31시간 남겨놓고 급하락했던 요인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엔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방어 미사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안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신속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이었다.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라고 조기에 불을 껐습니다. 폴란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폴란드로 점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참 다양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다시 출마한다. 트럼프 runs again despite everything. 요즘에는 화제의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2020년 대선이 도산당했다는 거짓 주장을 거듭해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1일 폭력적인 봉기로 의회를 습격하도록 영감을 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출마합니다. 두 번이나 탄핵된 전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여러 후보와 선거 부정론자들이 패배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공화당의 거대 기부자들, 리퍼블리칸 메가 도너스와 다른 GOP 고위인사들, other top GOP figures는 그를 당의 부담이라고, 버든이라고 부르며 그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매우 민감한 국가보안 문서를 불법적으로 가져가 보관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 형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뉴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벤처기업인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도 연방검사와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2024년 2024에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의 5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시장의 흐름을 잘 알 때 뭐가 이슈가 되는지를 자꾸 훈련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이 실력은 늘어갑니다. 아, 이러한 방향이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간다. 저런 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간다. 소위 말해서 시장의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할 때,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여러분의 실력은 급상승하면서 언젠가 여러분이 자산을 불릴 수도 있고 또 잃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실력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